자, 이번 시간에는 파일 1번, 파일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조금 다뤘던 내용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의 세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거다. 분광형, 절대 등급. 자, 분광형은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O, B, A, 그 다음에 F, G, K, M 이렇게 7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 중에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이쪽으로 갈수록 고온이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수록 저온이다. 그 다음에 분광형은 온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O가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 얘가 빨간색이고요. 가운데 색깔 몇 가지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 외워줘야 되는 게 A에 해당하는 게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G에 해당하는 게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G는 5000에서 6000 정도 되는데 6000 켈빈 정도 된다. 특히 요 G에 해당하는 거는 태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스펙트럼으로 보면 파장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길고요. 긴 파장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 파장이다. 요거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거죠. 실제 밝기. 실제 밝기. 그 다음에 그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것 중에 광도를 표현할 수 있다. 다만 좀 다른 점은 우리가 실제 밝기는 밝을수록 큰 값이고 광도도 밝을수록 큰 값인데 등급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겉보기 등급도 있죠. 등급은 항상 값이 작을수록 작을수록 아유씨 야야야야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문제는 전부 다 이렇게 여백이 있으면 여백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가, 나, 다 이렇게 있으면 먼저 분광형을 보니까 가는 F, 나는 M, 그 다음에 다는 A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절대 등급 보니까 가는 2.7,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5.1, 그 다음 다는 1.5입니다. 그래서 색깔 좀 바꿔볼까요? 분광형을 보면요. 분광형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온도를 알 수 있죠. 최소한 온도를 정확하게는 몰라도 온도의 대소 비교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제일 높은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F고 M이니까 요게 다가 제일 온도가 높고 그 다음 그 다음 요 순서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밝기니까 광도를 비교할 수 있겠죠. 광도.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 나니까 나가 제일 밝고요. 그 다음이 숫자 작은 게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런 정도까지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느냐면요. 반지름 물어봐요. 반지름.
자, 여기서는 정확하게 구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제일 큰 건 누구냐면요. 요 나를 보시면, 나는, 온도는 제일 낮은데 밝기는 제일 밝아요. 얘네들 중에서. 그래서 이 광도를 표시하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들 알고 계시지만,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승이니까, 우리가 4파이는 빼고, 시그마 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은 t 4제곱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결론 따라서 r은 t 제곱의 분의 루트 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일단 광도가 밝을수록 얘가 커지고요. 예.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얘가 커집니다. 근데 보시면 밝기는 제일 밝은데, 그죠? 온도는 제일 낮으니까 R은 나가 제일 크죠.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큰 게 누구냐 하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요 안에서는 사실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는 게, 정확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요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HR도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가가 크고 그 다음 나가 제일 작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요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일단 나가 제일 크다 라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색깔 바꿀게요.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이건 이제 플랑크 곡선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플랑크 곡선에서 볼 수 있는 값인데, 보통 얘를 표현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파장인데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얘는 비례하기를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죠. 람다 맥스가, 즉 최대 에너지 파장이 길면 길수록 온도는 낮다는 뜻이 되고요. 반대로 람다 맥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온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보면 가보다, 주어가 나가, 가와 나를 비교하는데 나가 길다 라는 말은 나가 가보다 온도가 낮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럼 보실까요? 온도 구해놨으니까 나가 가보다 온도가 낮네요. 그래서 기억은 아이씨 짜증나게, 예, 맞죠? 그 다음 니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자, 이거는 그 교과서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지만 시그마 T 4제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뭘 물어본 거냐? 온도를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가와 다를 비교하는데 누가 다가 많다. 그럼 다의 온도가 가보다 높다. 여기 보니까 맞네요. 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반지름은 나보다 다가 크다. 다가 크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나하고 다를 비교하는데 어찌됐건 이 세 별 중에서 나가 제일 크죠. 나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다가 크다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건데, 그 보통
여기 왼쪽 그래프와 같이 나온 그래프를 우리가 플랑크 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플랑크 곡선은요,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로 하는 방식은 일단 최대 복사 에너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최대 방출 에너지. 그래서 걔네들이 내리고 있는 각각의 파장, 이게 아까 문제에서 나온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이 돼요.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하면 그래서 이게 가의 파장이고요. 얘가 태양의 파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장으로 보면 요런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그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온도는 이거와 반비례하니까 가가 제일 온도가 높고, 그 다음 태양이고요. 그 다음 나가 온도가 제일 낮다.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게 이제 뭐라 그랬죠? 최대 에너지 방출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그래프가 이루고 있는 그래프 넓이 또는 그래프의 면적을 통해서 그럼 여기 면적 보시면 가가 제일 넓고 그 다음 태양이고 그 다음 나가, 그러니까 이 면적을 비교했을 때 가, 태양, 나 순서인데요. 이걸 통해서 원래 광도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여기에 대놓고 절대 등급을 줘버렸기 때문에 절대 등급 역시 광도를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광도를 구해야 되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푸는 쪽으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방식대로 광도를 구해보면 제일 작은 숫자가 나죠. 예, 나가 제일 밝고 그 다음 가하고 그 다음 태양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 태양은 절대 등급이 4.8 정도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뭐도 나왔느냐? 온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광도도 나왔으니까 온도와 광도를 주어지면 당연히 뭐도 주어진다. 예, 그렇죠. 반지름도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시면 나가 온도는 제일 낮은데, 그죠? 온도는 제일 낮은데 밝기는 제일 밝아요. 아, 나가 일단 제일 크네. 이건 확실하죠. 그 다음 가하고 태양이 있는데요. 가하고 태양의 관계는 가가 밝기도 밝고 온도도 높네요. 아, 이거는 거의 가가 태양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명확하지는 않다. 확실한 건 나가 제일 크다. 요거. 그러면 보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꿀게요. 자, 별이 아이쿠야,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량,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요. 그죠? 예, 시그마 T의 4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온도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 가가 태양보다 많다라는 것은 표면 온도는 가가 태양보다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 가가 태양보다 높다. 예, 기억 맞죠? 니은 기억 맞고요. 니은, 나는 파란색 별이다.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5등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제일 고온이다, 이런 뜻이죠. 최고 고온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태양이 무슨 색깔이냐 하면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태양보다는 온도가 높아야 파란색이 될 확률이 있는데 노란색보다도 온도가 낮다.
파란색 별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니은은 틀린 게 됩니다. 그 다음 디귿. 별의 반지름. 여기서 이 문제도 엉망진창으로 내놔놓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거. 이 가와 나는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이게 5등급 차가 납니다. 5등급 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요. 누가 더 밝은 거냐면 나가 더 밝아요. 아까 이 광도에서. 그럼 광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의 광도는 가의 광도에다가 곱하기 100한 거하고 같다라는 뜻이에요. 100배이기 때문에 5등급 차니까. 자, 그러면 엘라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엘라는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제 직관적인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반지름을 비교하는 거니까 알라는 알라부터 할게요. 알라는 t 나의 제곱분의 루트 L 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R 다는요, 가는요, R 가는, T 가의 제곱분의 루트 L 가예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을 표현해 보면 어떤 의미냐면, 별의 반지름은 R가 대 R나를 했더니 1대 100이 나오더라. 이 관계식이 성립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R나는 100 곱하기 R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냐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요 관계식 있죠. 요 관계식. 요 관계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식이 R 나는 T 나의 제곱분의 L 나가 요렇게 되죠. 10루트 L 가가 돼요. 요렇게. 그러면 넣어 보시면요. 이거 두 개의 자 R 가 대 R 나는 1대 100이냐 라고 하는 건데 되는가 보겠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T 가 제곱분의 루트 L 가 대 T 나의 제곱분의 10 루트 L 가 요렇게 되죠. 예, 이게 L 요거를 1이라고 한다면 1대 과연 100이 될 거냐 이 말이잖아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배가 되려면 누구하고 누가 같아야 되냐면 지금 이거 하고요. 이게 같으면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쏘리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예, 요게 요렇게 되죠. 요거는 요렇게 되죠. 지금 요거 두 개 지워야 됩니다. 예, 1대 10이 돼야 되는데 그럼 보면 10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있는데 t 가의 제곱분의 L, 루트 L가 하고 t 나의 제곱분의 이 위에 분자는 같아요. 근데 분모가 같아야 지금 10배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모가 뭐냐면 온도인데 온도가 분명히 가가 나보다 높죠. 예,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거는 논리적인 관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물 좀 마실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별 A와 B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의 상대 세기와 수소 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거다. 이것도 플랑크 곡선이에요. 플랑크 곡선. 그럼
여기 보시면 A 그래프는 원래는 흑체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각종 흡수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밑으로 쭉쭉 꺼져서. 예. 흡수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마찬가지로 B 그래프 역시 이렇게 플랑크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플랑크 곡선에서 먼저 최대점을 찾아봅니다. 그죠? 예, 최대점을 찾아봤더니 A 그래프는 한 이쯤 나타나고요. 그래서 밑에 최대 파장이 얼마냐? 900 정도 되고요. B는 여기에 최대값이 나오니까 쭉 내려가면 요게 파장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람다 B가 되고 얘가 람다 A가 되는데 A가 훨씬 기네요. 길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는 A와 B 중에 B가 더 높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밑면적, 누가 봐도 밑면적은 이제 광도라고 했으니까 A가 크네요. 자, A는 온도는 낮은데 B보다 밝네요. 예. 반지름은 A가 큽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셨죠? 네. 보겠습니다. 1번. 광도는 A가 크다? 맞죠? 맞고요. 반지름 A가 크다? 맞습니다. 표면 온도는 B가 높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흡수선의 세기. 여기 수소흡수선의 세기 위치를 적어 놨죠. 이렇게. 요 부분에서 내려가는 게 누구냐 돼 있는데 A 그래프는 요 위치하고 상관없는 데서 많이 내려가 있죠. 지금 도리어 여기는 올라와 있고요. 그죠? 근데 B는 요 위치에 해당하는 점에서 지금 쭉쭉 내려갑니다. 그죠? 네, 여기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그래서 수소흡수선의 세기는 B가 크다. 맞습니다. 네. 5번에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방출되는 복사에너지 했으니까 시그마 T 4제곱을 의미하는 것이니 T를 의미하는 건데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다.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은 분광형에 따른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흰색 별 외워야 되죠. 예, 흰색 별이면 분광형이 A형입니다. 예. 그럼 A형 찾아가서 준비에서 H1 흡수선이 여기 있고요. 그죠? 여기 좀 되고. 그 다음 칼슘 2 흡수선. 근데 여기 안 보이는데 이거 연장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좀 되겠네. 그래서 H1 흡수선이 CA2 흡수선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맞죠? 예,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색깔과 분광형을 매칭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니은 주 계열에서 B0형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B0에서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H1 흡수선의 세기는 B0부터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예, 감소하고 있네요. 그죠? 감소. 그래서 세기가 강해진다? 아니다. 디귿. 태양이라 그러면은 보통 G형이죠. 자, 중요한 건 요 문장입니다. 광도가 같고 반지름이 작은 별. 자, 광도는 같은데 반지름이 작대요. 광도는 같은데 반지름이 작대요. 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태양하고 비교한 거니까 태양보다 높은 경우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럼 이거죠. 대략 G0에서부터 이쪽으로 갈수록 누구 흡수선은 칼슘2 흡수선은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G2는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G0보다는 높잖아요. 근데 G0보다도 더 어떻다? 낮아지니까 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하게 나타난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요 문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요, 단위 시간 동안 동일한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면적이죠, 면적.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는 625 되는 면적에서, 625 면적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에너지가 나오고 있네요. 이 말이고요. 5만큼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 B별은 1 면적에서 1제곱미터,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면적에서 5가 나오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또 여기서 보면 LA의 광도는 LB의 40배다. LB 곱하기 40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광도는 LA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만약에 면적이 같다면, 그러니까 면적이 같다라고 하면 얘를 625 면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625 면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에너지는 5 곱하기 625의 값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별 중에 A와 B 중에 면적이 같다고 생각했을 때의 에너지 값, 그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T 4제곱이거든요. 같은 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 결국 그것은 온도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T 4제곱으로 보면 A와 B의 비율이 얼마냐 하면 625분의 5 대 B는 625분의 5 곱하기 625가 되니까 B가 625배 더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T는 4제곱 한 거를 이제 까내리면 되죠. 예, 그러면 이거를 1이라고 보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 값이 1대 625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온도의 비율이 A 대 B는 얼마가 되느냐? 4제곱으로 나누면 1대 5가 돼요. 예. B가 높죠.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광도 얘기했었습니다. 광도. LA 대 LB가 얼마다? 40대 1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관계식에 의해서 반지름은 어떻게 구했죠? 반지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반지름은 T 제곱분의 루트 L이니까, 그죠? 그러면 A 대 B는 해보면 A는 온도 어디 갔습니까? 1이죠. 네. 1 제곱분의 루트 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5의 제곱이니까 B는 25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양변이 25씩 곱하면 25 루트 40대 1이네요. 그죠? 그럼 25 루트 40이 150을 넘느냐? 루트 40이 이제 이거 풀어보면 25, 쏘리. 이걸 여기로 뺄까요? 이렇게 빼서
루트 40이 4 곱하기 10이니까 얼마고? 2 루트 10인가요? 그러면 50 루트 10. 50 루트 10은, 루트 10은 3.xx 얼마 이래 나오잖아요. 3. 얼마 그러면 150.xxxxx 150보다는 크네. 예,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예.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앞서서도 나왔었죠. 예. 람다 맥스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바꿔야 하면 B가 A보다 길다라는 것은 B가 온도가 낮다. B의 온도가 A보다 낮다. B의 온도가 A보다 높죠. 네, 이것은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입 좀 풀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자, 그 다음에 연습문항 6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림은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거다. 뭐 다 아는 거고요. 네. 자, A별은요, 온도를 대략 알 수 있어요. 흰색이라고 하니까. 흰색이면 A에 해당하고, A는 온도가 7500에서 10,000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센스도 좀 필요해요. 여기 나머지 온도들 보면 얘가 6000이고 3500이잖아요. 그럼 얘는 한 9000, 만에서 900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시면 편해요. 계산하기가 아무래도 비슷하겠죠. 얘를 한 3000 때려버리면 되니까. 3000으로 해놓고 3500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반지름이 C의 100배이다. 그대로 뭐 써줍시다. 이렇게 되죠. R, B 대 RC는 일단 비례식으로 펴놓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C의 100배니까 이게 100대1이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B가 크다는 말인데 B가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B가 크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절대 등급은 6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돼요. 그죠? 6보다 밝은 값이니까 6보다는 작은 값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C에 특징 돼 있는데 뭐 내가 봤을 땐 별다른 특징 여기서는 따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 반지름은 A하고 C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거 금방 하는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온도는 A가 높죠? 근데 어두워요? C가 온도가 낮은데 밝아요? 그러면 A가 C보다 큰 게 아니고 C가 A보다 크다 이래 돼야 되겠죠. 네, 1번 틀렸고요. 이 문제 답은 2번인데요. 일단 2번은 좀 이따가 좀 설명하고 나머지부터 좀 볼게요. 3번에 세 별 중 FE1 누구냐면 이거예요. 요 흡수선. 요 흡수선은 A에서 가장 강하다. A는 9000쯤 되니까 이쯤 되잖아요. 그 다음에 B는 3500이니까 여기고요. 아이고, 여기 올라가면 아까보다 높죠? 예.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거고. 6000이면 이 위에잖아요.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 이게 뭐냐면 이게 광도예요. 광도. 교과서에 있었던 거죠. 이게 광도입니다. 광도는 아까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얘기잖아요. 저기 뭐야
광도는 C하고 B를 비교해 봤을 때 광도 누가 더 밝으냐 이 말이잖아요.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가 온도가 낮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00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제곱에 해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자, 온도는 몇 배 정도 돼요? 자, 온도는 B가 이거 구해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LB는요. LB는 4파이 R 제곱이니까 R이 B의 R이 C보다 100배잖아요. 그래서 100RC의 전체에다가 제곱에다가 곱하기 온도 3000이니까 대략 우리가 3000에 그냥 대략 4제곱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LC는 C의 광도는 RC의 제곱 곱하기 6000의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온도가 2배 됐으니까 이건 100%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16배예요. 예. 2배의 4제곱이니까. 그 다음 얘는 T 나오면 만 RC가 되죠. 예, 만 RC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만 RC의 제곱에 얘는 16RC의 제곱이니까 훨씬 LB가 크다. 그래서 C가 B보다 많다가 아니라 B가 더 많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Fe2C에서는 6000도니까 Fe2 흡수선이 칼슘2 흡수선이 미친 소리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2번이 되는 이유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을 좀 하는 건데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요게 필요하신 분은 화면 돌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져라. 차근차근히 하면 돼요. 이거. 네. 먼저 이거부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뭐냐면 마이너스 절대등급 마이너스 4보다 아까 광도가 크다는 거 보셨죠? 네, 광도가 큰데 얼마만큼 크냐 이거죠. 하필 왜 마이너스 4일까? 이게 마이너스 4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이 등급차가 10등급 차가 나요. 10등급 차. 근데 10등급 차면 이게 몇 배냐면 10,000배예요. 밝기가. 근데 아까 구했잖아요. LB는 대략 얼마였냐면 만 RC의 제곱이 나왔고요. LC는요. LC는 16RC의 제곱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 보세요. 16과 만이니까 10,000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000배가, 아유, 10,000배가 안 되죠. 10,000배보다 좀 작아요, 이게. 10등급 차가, 그럼 10,000배보다 작으면 10등급 차보다 더 작은 값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작은 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뭐 3.9 이래 되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다는 겁니다. 밝을수록 그 차이가 적을수록 큰 숫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여기에서는 2번하고 4번을 얼마만큼 빨리 해결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편선상으로 봤을 때는 4번을 먼저 풀어내면 2번을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그 다음에 국어 문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의 새로 푸는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왜 분광형이나 그런 거 외우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나다는 뭐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A형, O형, G형인데 자 여러분 전국의 현재 고3들이 수능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자, 가는요. H1 흡수선이 미친 듯이 세네. 아, 가는 A형이에요. 그죠? 네. 무슨 색이죠? 흰색이에요. 온도는요. 대략 만 정도 돼요. 만 K 정도 돼요.
외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색깔 좀 바꿀까요? 네. 얘는 칼슘 이온이 제일 세네요. 나는 누구다? 이 G형이죠. 네. 태양이에요. 태양. 노란색.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가나다가 A 아니면 O 아니면 G라고 했는데 A, G 나왔으니 누구? 이거는 저도 사실 잘 못 외워요. 이런 거는. 네. 다가 O형이다. 다가 O형. 이렇게 됩니다. 끝났어요.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가 태양과 가장, 태양이 뭔데요? 태양에 관련된 거 G2에다가 절대 등급은 4.8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가장 비슷한 별은 가가 아니라 누구다? 가가 아니라 나다. 예, 기억 틀렸고요. 나의 구성 물질 중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구성 물질 중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이다. 왜? 칼슘이 제일 세게 나왔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이 흡수선들은 대부분 별의 대기 성분입니다. 별의 대기. 별의 대기 성분. 대기 성분입니다. 대기. 근데 나는 아까 뭐라 했냐면 태양과 가장 비슷한 별이 나라고 했잖아요. 주계열성이네. 주계열성의 구성 물질은 제일 많은 게 뭐겠어요? 예, 수소하고 헬륨이죠. 그리고 이미 이 문제에서 아니다, 이거는 그 문제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틀립니다. 이거는 요 권력함 뒤져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답은 디귿이겠네요. 근데 왜 맞는가 한번 봅시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량 뭐 얘기하는 거다? 이게 그렇죠. 이거 시그마 T 4제곱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비교해라? 온도 비교해라. 온도는 얘가 제일 높잖아요. 예.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1등, 제일 높고, 그 다음 2등, 얘가 3등입니다. 그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했냐? 나와 다를 비교했는데, 나가 적다, 온도가 낮다, 나가 다보다 낮다. 맞죠? 네, 디귿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요 문제. 요 문제 작년 수능 14번 문제인데요. 예, 논란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논란 문제와 더불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좀 어거지가 좀 있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H알도가 아니고요. 반지름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풀어내는 데는 A, B, C는 각각 초고성, 거성, 주계열성 중 하나이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A가 주계열성이면 B는 거성 아니면 초고성이 돼야 되지 주계열성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 표부터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던 거 있죠? 자, A, B, C 놓고요. 그 다음 먼저 절대 등급 A는 마이너스 5, B도 마이너스 5, C는 제로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중에서 제일 어두운 게 누굽니까? 제일 어두운 게 C죠, C. 그럼 얘를 광도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광도를. 얘가 제일 어두운 거니까 얘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 될까요? 100배 밝은 거니까 100. 얘도 100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특이한 게 보통 표면 온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저 반지름이 나왔죠. 반지름의 비율이 나왔어요. 네. 반지름이 A가 1이라고 했을 때 B와 C가 10 이렇게 되네요. 네. 그죠? 그럼 바로 가봅시다. 잘 보세요. 자,
R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그대로고요. 100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L은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이니까 T 4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T 4제곱은 T 4제곱은 T 4제곱은 R 제곱분의 L 요래되죠? 예, 그대로 구해보겠습니다. R 제곱분의 L T 4제곱은 100 얘가 1 얘가 100분의 1입니다. 오, 되죠? 예,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이 정도는. 그렇다면 t 4제곱이 나왔으니까 우리 t 제곱을 구해보면 얘는 10이 되고요. 1 되고요. 10분의 1 될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정도는 한 번 더 제곱근을 구할 수 있죠. t는 이제 루트 10, 얘는 끊임없이 1, 그 다음 얘는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온도는 A가 제일 높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예요. 기억 보겠습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의 루트 10배이다. 맞네요. 니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이거 뭡니까? 예. 이거 람다 맥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람다 맥스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반대로 얘가 반비례해서 서로 루트 10을 다 곱해주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루트 10을 다 곱해주면요 10, 1, 10분의 1이잖아요. 예, 이거 역수로 다 때려서 하는 거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람다 맥스는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소관계만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A가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A가 제일 짧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다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B가 C보다 길다가 아니고 짧다 틀렸어요. 자, 디귿 광도계급이 5 요거 뭐 의미하는 겁니까? 주계열성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주계열성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주계열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래 되는 거잖아요. ABC 중. 자, 이럴 때 이제 써먹는 방식이 간단하게 HR도를 세팅을 해 보는 겁니다. HR도는 잘 보세요. 예. 가로축이 온도잖아요. 예, 온도. 그 다음 세로축이 광도. 그럼 해볼까요? 예. 온도는 높은 순서대로 써야 되니까 여기를 루트 10, 여기 1, 여기를 원래 등간격이 아닌데 제가 그냥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물론 이 근처에 가깝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광도는 100, 101이죠. 그러니까 뭐 100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1 하나 쓰고요. 이렇게 됐을 때 A는 루트 10의 100입니다. 루트 10의 하여튼 A는 여기 적히게 돼요. A. 그 다음에 B는 힘들어. B는 요거죠. 네. 그 다음에 C는 1에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주계열선 그을 수 있나요? 저는 못 긋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주계열은 어쨌든 왼쪽 위에서 내려오니까 왠지 이렇게 놓이거나 혹은 이렇게 놓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파란색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파란색 두 개는 때려쳐 주게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그려놓은 이 파란색이 만약에 맞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A도 주계율성이지만 C도 주계율성이 돼요. 예.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란선을 해도 B하고 C가 주계율성이 돼버리면,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 주계율성은 반드시 한 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이 파란선은 잘못된 겁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남은 경우의 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요. 빨간색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 요 남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B가 이렇게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C가 주계열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 B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A가 이런 식으로 주계열성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계열성이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A, B, C 중에 누가 주계열성이 돼야 되느냐. 정답은 A예요. C가 아니라. 왜냐? 나머지 남아있는 게 B가 주계열성이 되면요, 무조건 뭐 어떤 사태가 생기냐면, 이게 곡선이 무조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A하고 C 중에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B의 왼쪽 아래에 있는 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계열성을 제외하고 뭐가 됐어야 되냐면 거성이나 초거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오른쪽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어떤 별에 주계열성에서. 그럼 C는 왜 안 되느냐? C 쪽으로 지나가는 직선 다 그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외성이잖아요. 말이 안 되고.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C를 주계율성으로 볼 만한 여지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푸는 방식대로 작년 수능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A가 주계율성이 돼야 이게 자연스럽게 초고성이나 거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물 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숨 좀 돌리고 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시면 분광형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 기억, 니은, 디귿이고 분광형 각각 A, M, O 중 하나다. 이제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기억은 분명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는 걸 거고, 니은은 플랑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걸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핵심 요겁니다. 수소 흡수선이 누가 봐도 지금 니은이 딱 수소 흡수선 위치가 정확하게 팍팍 내려 꽂혀 있죠. 예, 그래서 니은이 A형이에요. 수소 흡수선이 제일 센 놈이니까 A형 되겠습니다. 그럼 A보다 온도 높은 놈, 온도는 뭘로 따지죠? 최대치, 뭐 최대값, 뭐 하여튼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있고, 얘는 여기 있고, 보니까 최대값이 내는 에너지의 온도가 더 짧은 게 기억이니까 기억보다 높은 놈 O형 되겠고요, 낮은 놈 M형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예. 끝났네요. 예. 기억
요 동그라미 기억의 분광형은 O형이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니은. 최대 복사에너지 방출 파장 온도는 방금 구했잖아요. 누가 제일 짧다? 디귿이 아니고 기억이 제일 짧다.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수소흡수선의 세기는 누가 봐도 기억보다 니은이 세게 나타나네요. 3번이죠. 요게 언제 나왔느냐? 작년 2학년 11월 달 문제입니다. 예,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준다면 여러분들 땡큐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3학년 거 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또, 자, 이건 또 3학년인데 3학년 3월 달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얘도 플랑크 곡선인데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파장이 얘가 더 짧죠. 가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람다로 보자면 가가 나보다 짧아요. 따라서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아요. 그래서 기억 맞죠? 미친 소리가 나네. 죄송합니다. 높죠. 네. 니은. 질량은 가가 나보다 작다. 질량을 알 수 있나? 자, 핵심은 여기 있죠. 주계열성이에요. 이게 이제 HR도에서 보시면 주계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주계열성은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밝기도 밝고 질량도 크다고 했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것은 질량은 가가 나보다 크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니은번 틀렸습니다. 디귿. 태양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 세기의 분포는 가보다 나와 비슷하다. 이거는 여기서 답을 줬어요. 이게 온도가 높고 이게 온도가 낮다 그랬으니까 B형과 G형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B고 얘가 G겠죠. 태양은 누굽니까? G니까 나와 비슷하다. 디귿.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요 문제 별표 한 10만 개 때려야 되는데 이 문제도 좀 사실 별로예요. 별로. 앞서 나왔던 플랑크 곡선과 비슷합니다. 자, 요렇게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 이상하게 낸 거예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A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문제가 이상한 게 되는 건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얘도 하여튼 이런 문제 왜 냈는지 몰라. 주계열성 ABC의 플랑크 곡선입니다. 자, 보자마자 이제 얘기해 볼까요? 온도는요 A 제일 높죠. 그 다음 B고요 그 다음 C예요.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광도는요 민변적이 B가 제일 넓다며. 그러니까 B, C 이게 그 다음 A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단 A 보세요. A는 온도가 제일 높은데 어둡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B와 C는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온도 높고 밝고 그러면 이게 B, C, A 순서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아니에요. A가 C보다 작다?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답이요. 기억 니은이에요. 이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제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왜 기억 니은으로 되는가에 대한 것부터 할게요. 주계열성은 온도가 높을수록 HR도에서 보시면 온도가 높을수록 뭐도 크고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 그래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일단 기억 니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셨다. 디귿은 틀려도 괜찮다. 뭐 얘가 어쨌든 답은 3번이라고 원래 7월달 3학년들 풀었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파일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죠. 이거예요. 자, 여기는 분광형을 해놓고 여기는 광도 계급을 해놨는데 광도 계급은 1, B, 3, 5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게 가나다 중에 어느 게 뭐냐 이건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밝은 거예요. 제일 밝은 거고 이게 제일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또 이제 그 별들이 여기 별들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별을 크게 광도 계급으로 세 부류 그 다음에 분광형으로 네 부류로 구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절대 등급이 얘네들은 전부 마이너스 5 근처죠. 예,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숫자라는 것은 등급이 제일 작은 숫자가 제일 밝다. 아, 이게 1B예요. 그 다음 얘가 3이고요. 얘가 5예요. 주계열성. 이렇게 돼요. 예. 이것만 구분했다 그러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예. 기억. 가는 주계열성이다. 맞고요. 니은. 나에서 여기에서 광도가 가장 작은 별 주의하세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게 아니고 광도가 가장 작은 별 얘거든요. 절대 등급이 가장 큰 별의 표면 온도 G0죠. 근데 얘가 얘네들 중에 제일 낮다? 아니죠. 제일 낮은 거는 M0인 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M0가 더 낮죠. 디귿. 다해서 별의 반지름을 비교하는데 G0인 별하고 M0인 별 누구냐면 얘들 둘이에요. 네. 그럼 잘 보세요. 둘의 절대 등급이 같죠? 밝기는 같은데 얘가 온도가 높아. 그죠? 얘는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얘랑 밝기가 같아. 아, 얘가 반지름이 조금 더 크네. 그럼 M0보다 G0가 작다. 맞아요. 자, 답은 5번. 이거는 오류는 없어요. 예. 이때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오류는 없는데 새로운 형태로 자료를 제시했다 라는 점으로 좀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 좀 이따가 또 이제 파일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하시고 지구학 원이 아마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